2020년 한 해도 정리해보고 내년 부동산 시장도 한번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네. 자, 2020년 이 경자년이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나가는 시간. 자, 내년 2021년 이제 신축년이 뭐 좀 더 밝은 해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금년 2020년도에 부동산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 드릴 거고요. 내년 2021년에는 과연 부동산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년도 2020년도를 한 세 가지 측면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일단 정부의 정책이 이 공급보다는 이 수요 억제 정책을 강화했다라는 점이거든요. 뭐 규제 지역을 지정을 하든가 대출 규제, 세금 강화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투기자들을 좀 막는 정책을 강화를 시켰다라는 점이 특징이었고요. 자, 이러한 여세로 인해서 실제 시장 수요를 살펴보니까 매매, 특히 주택 매매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게 심리적인 요인, 특히 뭐 영끌이라든가 이런 패닉 바잉으로 들어가시는 분하고 수요 심리, 지금 아니면 주택을 못 산다라는 바로 이 심리가 상당히 상승을 했다라는 점. 여기에 한 가지 더가 이 2022년도, 2020년도 하반기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전세 가격까지도 쌍끌이 상승을 유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세 가격만 올라가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매매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2020년은 결국은 상승의 해였다라는 점인데, 자, 2020년도 키워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자, 매수 심리, 지금 아니면 주택 못 산다라는 이 심리가 너무 크게 작용을 했다는 점. 여기에 원래 수도권, 서울권이라든가 서울의 인근 지역, 이쪽이 원래 가격 상승만 원래 예상이 됐었는데, 자, 추가 규제 지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풍산 효과가 극대화되다 보니까 전국으로 가격 상승을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 뭐 정부 정책이 들어갔을 당시에 가격 상승이 있었던 이런 데자부가 다시 발생했다는 점. 자, 2020년도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정부 정책입니다. 지금 이게 2020년도에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자, 실제 규제지역 지정 확대, 자, 요번에 바로 12월 17일 날도 추가 지정을 36곳, 전국 기준으로 36곳을 더 지정을 했는데, 이 지정 확대가 과연 올바른 부동산 이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더 완화를 시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풍선 효과만 더 유발시켰다라는 점이고요. 자, 세금 강화나 대출 규제, 자, 이 부분은 충분히 이 부동산 정책,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유도를 했었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은 온 것은 맞지만, 실제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 효과를 더 심리적으로 좀 더 만들었다는 점이고요. 자, 실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상으로도 보면요, 뭐 3기 신도시, 수도권 주택 공급 상당히 많은 방안들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이 공급보다는 수요 심리를 더 자극을 했기 때문에 2020년도 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수요 억제 쪽으로 더 강화되지 않았냐라는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도, 자, 실제 2020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자, 제가 아까 과거에 부동산 데자부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과거에 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었을 때도요, 공급 억제라든가 규제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때도 물론 정책만 해서 된 건 아니지만 가격 폭등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 시기 끝나면서 리먼 브라더스, 이게 세계 이 금융위기가 딱 오니까 다시 안정권이 오고, 이때부터 대규모 공급 정책이 무려 10년 동안을 공급 정책을 하니까 안정기가 왔거든요. 자, 그런데 요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강력한 공급 규제 억제,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추가에 대한 부동산 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때도 지금 급등기가, 그래서 과거 급등기와 현재 급등기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패턴을 보여준다는 거고요. 자, 결과적으로
규제 정책은 분명히 지속이 됩니다. 내년에도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변동성 하나가 바로 이 시중 유동성, 시중에 놔두는 유동성이 너무 풍부합니다. 자, 금리가 됐던 환율이 됐던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유 자금들이 많이 지금 또 공적 자금이라고 하는 이런 자금들이 더 풀어지기 때문에 실제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면 투자할 곳은 갈 데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들어오는데 자, 여기 변수 하나.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과거에 있던 이때에도 금융위기가 한번 왔기 때문에 과연 내년에 금융위기가 올 거냐? 제가 볼 땐 이거는 거의 희박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세상 일은 모른다라는 측면에서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당연히 침체기가 올 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내년도 2021년도 부동산 전반적으로 좀 한번 전망을 좀 한번 살펴보니까 자, 내년도 2021년 주택 가격, 자, 매매 가격은 일단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반기에는 상승보다는 유지 쪽으로 가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요, 여러 가지 보유세, 특히 세금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고 증대가 되다 보니까 실제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매매 쪽으로 좀 많이 턴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하반기에는 상승보다는 가격 유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 나오겠고요. 자, 전세는요, 내년도까지는 전반적으로 상하반기 다 해서 무조건 상승한다라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해당 지역을 놓고 보면 서울 수도권은 여전히 강세를 누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실제 시장 변수로 볼 때는 내년도 하반기부터에는 매도 물량, 매수 물량보다는 매도 물량이 증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여기에 주택 공급, 지금 정부에서 상당히 주택 공급에 대한 거를 신경을 좀 씁니다. 요번에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제 교체가 되면서 주택 공급 정책으로 턴을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 수요보다는 공급량을 더 늘리겠다는 정책이니까 충분히 좀 시장을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측면도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이게 변수입니다. 이 유동성. 결국은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결국은 부동산 쪽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좀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내년에 우리 부동산 투자가 됐던 또 보유하시는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실제는 포트폴리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단순하게 사고 팔고 해서 차익을 보는 이 전략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 자산 관리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가능하시면 이제 주택은요, 실거주 우선 쪽으로 좀 고려를 하시고 1주택 쪽으로 컨셉을 잡으셔야지만이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대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시고요. 자, 지역. 물론 거주하는 곳이 저 지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시면 돈이 되는 것은 충분히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가격이 상승되는 지역, 이런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라는 점.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머리가 복잡할 일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상승에 대한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대응하신다 그러면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부동산 전략을 가지실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